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대군마마, 한양을 향해 절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내 임금은 저 북쪽 영월에 계신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경상북도 순흥 사약을 받은 금성대군이 마지막 절을 올리며 한 말입니다. 한양이 아닌 영월, 조카 단종이 유배된 곳을 향해 말이죠. 그날 조선 왕실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6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가 역적으로 몰려 죽어간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전 강원도 영월에서는 또 다른 죽음이 있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이었죠. 두 사람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금성대군은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에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을 가장 아끼고 지켜주려 했던 숙부였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 이들은 죽어야 했을까요? 단지 정당한 왕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것이 권력의 본질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비극을 넘어섭니다. 한 소년 왕의 비극과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숙부의 처절한 충절, 그리고 권력 앞에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4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음력 3월 28일 경복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엉우 심씨 사이에 6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죠. 그 아이가 바로 금성대군 이유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맏형 문종, 둘째 형 수양대군과 함께 적자로 태어났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그는 1433년 8세의 나이로 금성대군에 봉작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맏형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온화한 성품이었고, 둘째 형 수양대군은 야심만만하고 무예에 뛰어난 호걸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중간쯤 되는 성격이었죠. 문무를 겸비했지만 권력욕은 없었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조선 왕실에 또 다른 중요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세손홍이었습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외아들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출산 다음 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미를 잃은 어린 세손을 세종은 특별히 아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란 홍이는 1448년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습니다. 세종은 자주 어린 손자를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게 했죠. 금성대군은 조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재위는 겨우 2년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지병인 등창의 악화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한 것이죠. 그해 7월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잃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혈혈단신의 소년 왕을 지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453년 둘째 숙부 수양대군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1453년 음력 10월 10일 한양 창덕궁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측근들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습격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부르죠. 김종서는 자신의 집에서 수양대군에게 쇠망치로 맞아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참혹하게 살해되었고 안평대군을 비롯한 여러 왕족과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13살의 어린 왕 단종은 무력했습니다. 아직 친정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거든요. 수양대군은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같은 능력 있는 신하들이 그를 따랐죠. 금성대군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형이 조카의 신하들을 죽이고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조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형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1455년 음력윤 6월 11일 더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측근들의 압박 속에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낸 것이죠. 단종은 겨우 15세의 나이로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금성대군은 형의 행위를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것이 세조의 의심을 샀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비롯해 단종과 가까웠던 왕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455년 1월, 세조와 여러 대신들은 왕족들이 금성대군의 집에서 활쏘기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압박한 것이었죠. 그해 음력 3월, 금성대군은 결국 경기도 상령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명부는 혜빈 양씨, 화이군 이영 등과 결탁하여 수양대군 암살을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재산과 노비는 모두 몰수당했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1456년 음력 6월 1일, 창덕궁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날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숨을 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지편전 출신의 이 뛰어난 학자들은 단종 복위를 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기 전 어린 홍의를 잘 부탁한다던 유언을 가슴에 새긴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 중에 왕을 호위하는 벼run검으로 임명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김문기가 세조와 그 아들들을 처치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수강궁에 있는 상왕 단종을 모셔와 복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단종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단종은 성삼문에게 긴 칼을 하사했죠. 이것은 단종이 복위 계획에 동의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거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명회가 연회장이 좁다는 이유로 벼run검을 취소시킨 것이죠. 성삼문이 없앨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신숙주가 찬성하면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연기되었습니다. 성삼문 일행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김질이었습니다. 그는 장인 정창손에게 계획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의 설득으로 음력 6월 2일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변했습니다. 즉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응부가 잡혀갔습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세조는 참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불렀죠. 상왕이 계시거늘 날이가 어찌 저를 신하라고 하겠습니까? 음력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지가 찢겨지는 극형이었죠. 목은 3일 동안 저작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관련자 70여 명도 모두 처형되었고 그 가족들은 노비가 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죽은 6신하라는 뜻이죠. 이 사건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사육신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상왕 단종도 이 일에 연루되었으니 서울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카를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1457년 음력 6월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권한이 영모를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도, 상왕도 아닌 그냥 군으로 떨어진 것이죠.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음력 6월 22일, 단종은 창덕궁 도나문을 나섰습니다. 겨우 17세의 나이였습니다. 남한강 백기를 따라 오이를 가서 영월 주천에 도착했죠.
그곳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며 갈증을 풀었습니다. 그 우물은 지금도 어음정이라 불립니다. 단종은 처음에 서강 청령포에 머물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마치 섬 같은 곳이었죠. 수재의 위험이 있어 나중에 관풍원으로 옮겼습니다. 매일 밤 단종은 자규로에 올라 시를 지었습니다. 달 밝은 밤 두견새 울제 실은 못 잊어 누가 머리에 기대었노라. 그의 한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한편 금성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상령에서 광주로 다시 이배되었다가 사육신 사건 이후 경상도 순흥으로 또다시 이배되었습니다. 순흥은 영월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그곳에서 조카 단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린 조카가 깊은 산골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 생각하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성대군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왕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순흥부사 이보음이 그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이보음은 문종과 가까웠던 인물이었거든요. 둘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흥부의 군사와 향리들을 모았습니다. 경상도 도내의 사족들에게 경문을 돌렸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한성부로 가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영월에서 모셔와 복위시킬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야심찼을까요? 아니면 세조의 정보망이 너무 철저했을까요? 누군가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변했습니다. 순흥의 한관노가 탈출하여 한성으로 달려간 것이었죠. 1457년 음력 9월 금성대군과 이보음의 거사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음력 9월 말 한성의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금성대군을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숙주, 정인지를 비롯한 대신들과 사간원, 승정원에서 연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금성대군을 죽여야 합니다.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 것인가? 음력 10월 들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금성대군을 살려두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카를 위해, 정당한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음력 10월 중순,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단종의 장인 송현수의 처형을 명했습니다. 금성대군에게는 사약이, 송현수에게는 교형이 내려졌죠. 음력 10월 21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순흥의 금부도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32세였습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 자랐지만 유배지에서 역적으로 죽어가는 운명이었죠. 그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어디를 향해 절을 했을까요? 민담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한양이 아니라 영월, 단종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한 것이죠. 금성대군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 단종의 숙부, 조선의 대군, 그의 32년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영월에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교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었죠. 단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을 지키려 했던 숙부와 장인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말입니다. 음력 10월 24일, 영월 관풍원. 단종은 금성대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하지만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조가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약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단종에게 사약을 건네지 못했죠. 어린 왕에게 어떻게 독약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사자는 사약을 강물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사자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단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결국 단종은 결심했습니다. 국로 복두기를 불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아래 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명주줄을 자신의 목에 감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겨라. 밖에서 복두기가 명주줄을 당겼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두기가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었습니다. 단종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17세, 조선의 제6대 왕.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두기는 절벽으로 올라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궁녀들도 뒤따라 몸을 던졌습니다. 꽃잎처럼 강물로 떨어져 갔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이죠. 영월의 호장 어문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눈보라치는 곳에서 사슴이 앉았다가 사라진 곳을 보고 그곳에 감회장했죠. 금성대군과 단종, 쑥부와 조카, 둘 다 1457년 음력 10월, 며칠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241년이 지났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은 마침내 복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죠.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자손들은 종칠록에서 삭제되어 오랫동안 역적의 후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숙종 때 금성대군도 신원되었습니다. 영주 순흥에는 금성대군 신단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피를 흘린 곳에 제단을 쌓고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영월의 단종처럼 금성대군도 순흥 사람들에게는 소백산의 산신령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의 관작이 복구되었고 노량진 사당에 민절이라는 사액이 내려졌죠.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468년까지 제위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여진족을 토벌하는 등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의 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조의 직계는 단종 복이 운동 때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 예종이 일찍 죽으면서 반계로 넘어갔습니다. 훗날 성종, 중종, 선조로 이어지면서 세조의 정통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죠. 단종과 금성대군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과연 금성대군의 거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순응의 군사력만으로는 한성의 세조 세력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모한 시도였다는 것이죠. 반면 순응이 당시 상당히 큰 고을이었고 무사들을 모았다는 기록, 사민들이 동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봉기가 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금성대군 사건 자체가 한명회가 금성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짜놓은 계략이 아니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보음도 문종과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결국 유배당했다가 사망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성대군이 조카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당한 왕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의 무상함과 잔혹함입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 자라고 왕위에까지 오른 단종이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죽었습니다. 금성대군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은 순식간에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의 왕이 내일의 역적이 되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권력과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의리와 충절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금성대군은 형 세조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육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충절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생존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비극을 가르쳐줍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권력욕이 가족애를 파괴한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유산이나 권력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많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넷째, 시대의 한계와 개인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당시는 왕권 중심의 사회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금성대군과 사육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개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정의와 불의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세조가 승리했지만 역사는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의로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권력을 위해 의리를 저버리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는 경우를 봅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존인가? 의리인가? 출세인가? 정의인가? 금성대군은 형을 따랐다면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를 선택했죠. 사육신도 세조에게 충성했다면 고위직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왕은 17세의 생을 마감했고 그를 지키려 했던 숙부는 32세의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보다 의리가, 출세보다 정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를 위한 지혜입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이 꿈꾸었을 정의로운 세상이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종과 금성대군, 형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